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 진행합니다. 뉴스전 진행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새싹이 등장하셨습니다. 송인환 님이신데요. 꽃샘 추위가 오늘까지구나. 내일부터는 따뜻하겠네. 긍정적인 마인드시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이 아침만 잘 넘기시면 낮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해요. 맞아요. 네, 예. 좀 따뜻한 봄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한 분 더 계시네요. 9713님. 고정 채널 애청자입니다.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LED 작업등 켜고 운행하는 대형 차량들 앞시야와 차선이 안 보입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그리고 또 등을 제대로 켜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 요맘때가 사실은 시야 확보가 제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운행하시는 분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란님이 벌써 3일. 야,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또 애교를 부려주셨네요. 앙 살려주세요. 제대로 앙 해주세요. 너무 빨리 가는 시간 열심히 삽시다 하셨네요. 최기환님은 출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기 맑음입니다 해주셨는데 요새 공기가 맑아서 참 행복해요. 예. 공기 맑다는 게 이제 무슨 덕담처럼 그렇습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오늘은 4.3 보궐선거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공무원 군인 연금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4.3 보궐선거 날이죠.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경향신문에 보니까 네. 그 정당들이 보궐선거를 느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뽑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의미들을 좀 분석해놨는데 국회의원 사실 단 2명을 뽑는 선거인데 문재인 정부하고 여야 5개 정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각 당별로 그렇다면 왜 이 선거가 중요한지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이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띈 선거입니다. 네. 지지율이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취임 한 달이 갓 지난 황교안 대표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에서까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접전이다 이런 결과 나오면서 여기서 승리할 경우에는 황 대표가 당분간 경쟁 상대가 없는 유력 대선 주자 입지를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고요. 민주평화당도 교섭단체 복구를 위해서 정의당과 공동 운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이제 득표율이 관심사인데 총선 때 창원 성산에서 8.3% 득표했습니다. 성적이 이거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학구 대표 퇴진론이 제기가 되고 또 내용이 극심해질 수 있다. 탈당까지도 많은 의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헤드라인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5당 명운 걸린 2석. 네. 자, 나라 빚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한 신문들이 있죠. 네,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 충당 부채가 최근 3년 연속 지금 10% 이상 올랐는데 그 돈이 무려 940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부채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각종 연금 개혁이 지금 굉장히 더딘 가운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연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미래 빚 부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요. 공무원 군인연금 줘야 할 나라 빚 무려 940조. 중앙일보는 국가부채 1682조.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할 돈이 940조. 끝으로 동아일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분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 1700조 육박이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네. 정부의 실수를 또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의 외교 업무 실수가 국내외 그리고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트비아 대사관이 강한 항의를 했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발틱은 북유럽 발트 일대를 말하고요. 발칸은 유럽 동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들이 위치해 있고요.
작년 말에는 또 체코를 체코슬라바키아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두 국가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는 SNS에 대만 건물 사진 올려서 또 이게 또 외교적 실수가 됐고 지난달 말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했을 때 인사말 실수도 또 외교 결례로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여러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또 그래요. 얘기들도 하고 네.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그 외에도 사실 실수들이 제법 반복이 됐긴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실수할 수 있는데 반복되면은 또 실력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외교적 결례잖아요.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듯이 양 국가 사이에 또 미묘한 그런 어떤 기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겠습니다. KT 영입 홍문종 측근 펜션 사장 등 3명 모두 통신산업 경력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황창규 KT 회장 취임 후에 영입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 출신 경영고문 3명이 뭐 펜션 운영자라든지 유치원 설립자, 그러니까 통신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KT가 전문성이 없는 이 옛 여권 실세 주변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정치권 로비 사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고문 활동을 했을지도 의심스럽네요.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토픽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운대에서 있었던 산불이 지금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운봉산에서 아주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산 주변으로 병원하고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100여 명 가까이가 뭐 대피하기도 했고 소방하고 산림청 헬기 14대가 동원돼서 화재 진화 작업 펼쳤는데 불길이 다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가 지면서 모두 철새했고 잔불이 좀 남아 있다고 해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데 지금 건조주의보로 산림이 바짝 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가 다시 투입돼서 잔불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주변에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이제 네. 날이 밝고 있잖아요. 네. 소방 당국도 해가 지면서 헬기들이 철수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 다시 또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디 빨리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이킴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최근 정준영 씨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그 뭐 김모 씨라고 많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워낙 친하니까 로이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로이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로이킴의 본명이 김상우 씨죠.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방관자였는지 아니면 또 연루가 돼 있는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조만간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하고 일정 조율 직후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이번 참고인 신분 조사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제기됐던 논란들을 해결할 뭐 로이킴의 종착역이다. 한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로이킴 또한 정준영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준영 씨하고 로이킴하고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1등, 2등 맞아요. 예. 출신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뭐 의혹이 있다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죠. 자, 그리고 아이 돌보미 학대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를 학대했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뭐 얼굴 때리고 발길질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CCTV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부모가 올린 것이고요. 정부가 소개시켜준 아이 돌보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돌보미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면은 중년의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고구마 먹이는데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막 손가락으로 뺨을 때리고 역시나 우리가 늘 봐왔던 거죠. 우겨 넣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잠 안 자면 또 역시나 학대를 하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믿고서 이거 신청하는데 올해도 이제 3만 명 더 늘리겠다 했는데 아이 돌보미 하시려는 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이거를 양산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이 양성 교육만 받으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약간 지금 맹점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MBC 보도가 있었는데 뭐 또 지적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정소영님이 먼지가 되어 5글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홍문종 의원 지금 뭐 KT 영입 관련된 뉴스가 나가자마자 이정민님이 고문 말 그대로 누군가를 고문하려고 영입한 건가요? 뭐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예.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게. 정용진님은 해운대구 반송에 삽니다. 그러니까 부산 반송 지역에 사시는데 예. 지금 헬기가 다니고 있네요. 빨리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네. 그 해가 뜨면 본격적인 진화 작업 진행이 될 테고 부디 오늘 안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민기 팀장이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갖고 오셨군요.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청조 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깜짝 퀴즈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데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시면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꼭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게 청취율 조사 기관은 각설이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꼭 나타나네요. 예.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무작위로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셔서 뭐 어제 무슨 방송 들으셨어요? 최근에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뭐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있나요? 등의 질문이 있으면 뭐 그냥 바쁘실 때는 또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혹시라도 받으시면 애정이 있다면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얘기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준비한 게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퀴즈를 또 준비했고 퀴즈 정답자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전에서 이 선수가 활약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이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범가너 상대로 이제 등판을 하죠. 미국 LA 다저스의 한국인 투수인 이 선수는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11시 10분에 이제 경기가 예정돼 있군요. 네, 뭐 너무나 유명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보기가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1번 손흥민, 2번 류현진. 네. 너무 어렵네. 거의 다 드린다고 봐야죠. 그래도. 자, 이 선수는 뭐 류현진 선수 우리나라 KBO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답을 네.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야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KBO 출신으로 메이저리그로 바로 간 첫 번째 선수가 그 류동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막전에서 또 첫 승을 올렸던 선수. 문자 정도, 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이 정도면 거의 드렸다고 샵 봐야겠네요. 1035 우물정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꽃샘추위 이제 끝물이니까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